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비례와 반비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정비례와 반비례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간단한 내용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압축된 경향이 있어요.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비례와 반비례의 식표 그래프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더 정확히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정비례 단원에서는 정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표,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식, 그리고 그래프,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정비례에서는 x와 y의 관계가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즉 정비례에 대한 표에서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지 이를 꼭 확인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정비례에 대한 식은 y는 ax, 일단 a는 0이 아니고요.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 y는 ax의 형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가 되겠고요. 전 시간에 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리해 드리진 않았지만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갔었고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났고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지났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프의 형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정비례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에서는 표, 식, 그래프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셔야 되고요. 표와 식 왔다 갔다, 표와 그래프 왔다 갔다, 식과 그래프 왔다 갔다 이 세 가지를 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면서 정비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 위에 있지 않는 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일단 주어진 식은 우리가 봤을 때 정비례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식이다 라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그래프 위에 있지 않는 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이 식의 등호를 성립하지 않는 순서쌍을 찾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일수서쌍 x와 y를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3을 x에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서 주어진 식은 9가 되고요. 맞는 말이 되겠고요. 2번은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바로 1, 마이너스 3이라는 순서쌍이 되기 때문에 2번도 그 식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3번도 마이너스 3에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고 따라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도 2를 마이너스 x의 자리에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6이 됐네요. 이때 2,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 2, 6이라는 점은 이 등호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4번에 있는 점이 식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은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 3, 12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비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실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례하도록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식 또는 표 또는 그래프로 정리를 하면서 이 주어진 식이 정비례가 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군요.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정비례에 대한 예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1분에 10칼로리의 열량이 소비될 때 X분 동안 소모되는 열량은 Y 킬로칼로리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1분에 10씩 열량이 소모됐다 했으니까 X분 동안 소모되는 열량은 10X가 되겠어요. 따라서 기억 같은 경우에서는 Y와 X 사이에 대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10X라고 쓸 수 있겠고요. 기억에 대한 식은 정비례에 대한 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정비례하는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한 자루에 500원 하는 연필 두 자루와 한 개에 200원 하는 지우개 X개를 사고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Y원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500원 하는 연필 두 자루와 200원 하는 지우개 X개를 사고 총 지불하는 금액이 Y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Y는 200x 더하기 1000이라는 식이 나오죠. 이는 정비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 y는 ax에 대한 모양꼴이 아니므로 니은은 정비례하는 식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디귿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넓이가 7제곱cm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cm일 때 높이는 y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준 게 바로 넓이가 되므로 요거는 y는 어떻게 되겠어요? 14분의 x 이런 형태에 대한 식이 나오죠. 이는 정비례에 대한 식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반비례에 대한 식이 나왔네요. 디귿에 대한 내용은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리을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cm이다. 자,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ycm는 한 변의 길이가 xcm를 했으니까 변의 길이가 3개, 3x의 값이 y가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리을의 식은 y는 3x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이는 y는 ax에 대한 정비례에 대한 형태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리을도 정비례의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음 볼게요. 무게가 500g인 그릇에 물 xg을 넣었을 때 전체의 무게가 yg이라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y라는 애는 500에다가 x를 더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미음 같은 경우 안에서도 정비례에 대한 기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례는 아니게 되겠고요. 따라서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고 하면 기읍과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비례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반비례 단원에서는 선생님이 반비례도 마찬가지로 표가 있겠고요. 식이 있겠고요. 그래프가 있겠고요. 이때 표와 식, 그래프를 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비례 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x와 y 값이 있는데 x가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돼야 된다고 했고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x의 값과 y의 값을 곱했을 때 일정하다라는 사실도 반비례가 될 수 있는 단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x의 값과 y의 값이 일정하다 이를 이용해서 x 곱하기 y가 일정하므로 y는 x분의 a가 반비례에 대한 기본 형태에 대한 식이다 라는 것도 체크했었고요. 반비례에 대한 식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 y축이 주어져 있을 때 a값이 양수인 경우 안에서는 1사분면, 3사분면에서 이렇게 형태가 형성되는 x축과 y축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한 쌍의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a값이 양수일 때죠. 그렇죠? a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이렇게 2사분면, 4사분면에서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게 반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표, 식, 그래프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정리해야 될 3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은 표와 식 왔다 갔다, 식과 그래프 왔다 갔다, 표와 그래프도 왔다 갔다, 즉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그래프 중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5개를 한 번에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2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는 당연히 순서쌍이 필요하죠. 순서쌍이 필요하므로 선생님이 1, 1, 2, 2분의 1, 3, 3분의 1 요 세 개의 점을 쓰면 되겠죠. 그죠? 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도 1,2 그리고 2,1 그리고 3,3분의 2라는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왼쪽의 식을 빨간색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른쪽의 식을 파란색 그래프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이 빨간색 그래프일 때 1,1 2,2분의 1, 3,3분의 1.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한 식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 그래프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 그래프도 그려보죠. 1,2라는 점은 1,1 점보단 위에 있어요. 그죠? 2,1에 대한 점도 위에 있고요. 3,3분의 1이라는 점도 위쪽에 있겠네요.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x분의 이 a값 x분의 a 값에 대한 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절대값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좌표축과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서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값이 커지면 그래프는 좌표축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에서 다음 그래프 중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찾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이 주어진 숫자가 가장 큰 것을 찾아주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4번이고요.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것은 4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식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아닌 것은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그 점을 그 식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었죠. 그죠? 따라서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이 x값과 y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서 등호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1번도 한번 넣어보면요. 3 그리고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4,3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1번에서는 3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3이 성립하게 되겠죠. 1번은 주어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2번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가 3 대입하면 4가 되죠. 그쵸? 되네요. 3번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여기에서는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등호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3번이 주어진 식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 마이너스 12 그리고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 4번은 주어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4를 마이너스 12 x 자리에 넣었을 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자 5번도 위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도형 단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